노차 클럽 코딩 클럽이죠. 이번 강의부터 키움증권 홈트레이딩 시스템인 영웅문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고 투자에 이용해 보는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사용하는 언어는 파이썬을 사용할 거고요. 윈도우즈가 이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고 하는 그 기능을 위해서 파이썬 매크로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지금 영문은 이게 로그인 상태고요. 파이썬 코딩을 위해서 파이참을 실행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버전이고요. 자, 가능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세요. 이제 메인을 이제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if 메인 프로그램일 때 실행되라는 거죠. 자, 뭘 프린트? 헬로 월드부터 찍어볼까요? 헬로 월드. 스타팅 할 거고요. 자, 줄은 바꾸지 않게끔 엔드에 이렇게 엠프티 스트링을 넣어주고요. 파이윈 오토를 사용하죠. 파이윈 오토, 파이오토윈, 그죠? 파이오토 GUI. 오토 GUI. 이게 이제 카운트다운이라는 함수가 있죠. 메소드 unt 3 plnt hello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3, 2, 1 헬로 월드 이렇게 찍히는 거죠. 자, 사용할 그 패키지 라이브러리들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 OS와 sys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터미널을 열었을 때 나오는 경로가 이 파이썬 코드가 들어있는 파일 저장소하고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열었을 때 이 전체 코딩을 그 기능을 제공하는 IDE가 적거나 이 디렉토리가 이제 워킹 디렉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코딩 파일 저장소가 이제 스크립트 디렉토리가 되겠죠. 근데 그게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으면 이 코딩 내에서 강제로 워킹 디렉토리하고 스크립트 디렉토리하고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일치시킬 때 이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OS와 sys를. 우선순위가 뭐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바탕화면에 떠 있는 윈도우즈 관련 그 정보를 가져올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볼게요. 우선 필요한 코딩은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경로를 워킹 디렉토리를 이 스크립트가 있는 대로 바꾸는 그 전환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네, 워킹 디렉토리를 이거는 그 역슬래시로 그 경로가 윈도우즈는 경로가 나오는데 그 역슬래시를 이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죠? 하나만 하면 안 되죠. 두 개를 해줘야 되죠. 특수키라서 특수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두 번 해줘야 됩니다. 찍어볼까요? 찍어볼까요? 저게 먼저 찍히고 3, 2, 1 이렇게 하겠죠. 위에서 다리로 실행되니까. 자, 이제 이 영문에서 차트를 하나 열 건데 선업 종합 차트를 엽니다. 선물 옵션 종합 차트죠. 여기서 이제 이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연결 선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연결 선물. 선택해서 이게 나오게 하시고, 그러면 데이터 600개 중에 화면은 120개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이 버튼 연속 조회를 눌러서 데이터를 더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밖으로 나오게 할 수가 없죠. 여기 전체 윈도우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서 움직이죠. 안에 윈도우도. 그래서 이 위에 윈도우를 부모 윈도우라고 하고 이거를 자식 윈도우라고 하죠. 근데 이 자식 윈도우를 독립적으로 이렇게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누르시면 돼요. 지금은 이 아이콘이 어떤 모양으로 되냐면 부모 윈도우 내에 자식 윈도우가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딱 클릭을 해주면 이 모양이 바뀌죠. 부모 윈도우가 있는데 자식 윈도우가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정말 밖으로 나갈까요? 나가죠. 그리고 이거 움직인다고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게 독립 실행된 거죠. 독립된 윈도우가 된 거죠. 자식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누르면 자식으로 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요만큼 가져놨어도 이거 누르면 톡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 독립 실행된 윈도우에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윈도우즈 내에는 이런 버튼들도 있고 주봉을 가져오게 하는 버튼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화면은 120개 보이는데 300개 다 보이게 해달라 이렇게 그죠?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컴포넌트 또는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런 컴포넌트나 컨트롤도 있죠. 자, 이거 이평은 지우겠습니다. 거래량도 지우고 일봉을 기준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윈도우즈가 가지고 있는 내부에 가지고 있는 컨트롤 혹은 컴포넌트 정보를 출력하는 함수를 일단 하나 작성을 할 겁니다. DEF로 시작을 하죠. 함수는 자, 일단은 뭐에 접근을 해야 되냐면요. 어떤 윈도우즈 내에 컨트롤들을 다 출력을 해야 되죠. 데스크탑 내에 많은 윈도우즈 프로그램들이 실행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윈도우즈 내에 컨트롤 정보를 출력하려고 하느냐, 그 윈도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윈도우즈의 타이틀을 가지고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인자로 줄게요. 그리고 그 데스크탑 내에 실행되어 있는 윈도우즈 정보를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그 데스크탑에 정보를 데스크탑 클래스를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이윈 오토에 들어있는 데스크탑 클래스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러면 생성을 해야 되겠죠. 생성자에 이제 인자로 백엔드를 주는데 여기에다가 UIA를 줍니다. UI 예외에 뭘 줄 수 있냐면요. UI 예외에 뭘 줄 수 있냐면 win32를 줄 수가 있습니다. win32. 예, 예를 들어서 MFC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식 6 이런 계통의 정보를 가져올 때는 UIA, 그러니까 UIA는 뭐냐면요, 그 윈도우즈 인터페이스 관련된 것인데 UI 오토메이션 이런 의미가 있어요. UI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MS UI 오토메이션인 경우에 UIA라고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창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파이썬의 큐티5랄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브라우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백엔드가 UIA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MFC나 VB6 같은 그 기존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백엔드가 win32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영웅문은 32비트 프로그램인 거 아시죠? 그래서 파이썬도 32비트 파이썬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용하셔야 돼요. 만약에 64비트 윈도우즈를 까셨다면, 그리고 이제 파이썬 64비트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까셨다면 버추얼 환경을 구성을 해서 그 버추얼 환경에 파이썬 32비트 버전으로 다시 또 설치를 하시고 그 버추얼 환경으로 들어가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것들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하죠. 물론 이 파이첨도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럼 이제 데스크탑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 데스크탑 내에 있는 윈도우즈에 접근을 할 거예요.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그 타이틀을 찾을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예치 방법으로 타이틀을 찾으라는 거죠. 인 타이틀을 주죠. 이렇게 해서 윈도우 스펙 객체를 얻어냅니다. 그 윈도우즈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을 이렇게 이제 그 조사할 수가 있어요. 자,
프린트 컨트롤들의 아이디 컨트롤들이 많이 있죠. 그거를 출력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자, 이 눈에 보시는 거는 지금 0603 선물 종합 차트 연결 선물 지수 이게 타이틀 같은데,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타이틀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타이틀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타이틀이 뭔지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그 코드를 일단 작동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모든 타이틀을 출력하는 그 코드는, 자, 파이오토 GUI에 get all 타이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출력. 자, 보시죠. 타이틀이 비교를 해보시면 다르죠. 연결선물 지수라는 게 빠져있죠. 그래서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연결선물 지수까지 있지만 코드로 접근을 하는 이 타이틀은 그게 아니고 0603 선물 종합 차트까지죠. 예, 지금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타이틀은, 자, 이제 이거 필요 없고, 타이틀은 my win 타이틀 equal, 자, 복사 이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이 타이틀을 여기 함수에 넘겨주면 이 윈도우즈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컨트롤 컴포넌트 정보들을 다 프린트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짜여 있죠. 그래서 이제 위에 그 코딩을 해놓은 함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하면 실행. 이 정보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그 버튼에 캡션이 1이라고 적혀 있고, 주, 월, 연, 분티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1 적혀 있는 걸 한번 볼까요? 1 틱푼 1 연월 1 요거겠죠. 그죠? 이 1이라고 적혀있는 그거는 이제 클래스는 버튼이죠. 버튼 클래스를 사용한 거죠. 뭐 LTRB 정보가 있고, 그게 이건 뭐냐면은 레스트 탑 라이트 버튼이에요. 레스트 탑이란 건 이 창의 왼쪽 위에 그 위치죠. 그래서 이 가로 위치와, 그죠? 가로 위치와 세로 위치를 말하는 거죠. 여기 시작 부분, 그죠? 이런 식으로 오겠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 끝부분 위에서, 자, 가로 위치와 세로 위치를 말하겠죠. 픽셀로 나타낸 거죠. 그게 아니고 버튼이니까 윈도우즈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버튼에 대한 정보니까 요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 버튼에 이 왼쪽에서 쭉 온 이 위쪽 모서리 정보와, 그죠? 그다음에 이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 이 정보가 되겠죠. 그죠? 이 정보가 되겠죠. 레스타트 라이트 버튼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접근할 때
1 버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버튼 22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1 버튼을 클릭할 수도 있지만 파이썬 프로그램이 매크로 기능이죠.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이 클릭을 딱 시킬 수가 있어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명령을 내릴 때 요렇게 접근해서 클릭을 할 수도 있고 버튼 22를 이용해서 클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일드 윈도우,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요 윈도우 내에 요 윈도우가 들어있다, 이런 개념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좀 확장을 시키면 이 비슷한 기능이 파이 인스펙트라는 그 프로그램이 제공하기도 해요. 여러분 같은 경우 그 인터넷 찾아보면 이 소스 코드 있습니다. 한번 그 참고로 실행을 해보세요. 한번 볼까요? 자, 데스크톱에 접근을 해서 그 데스크톱 내에 있는 여러 그 윈도우즈에 접근하고 있죠. 우리 눈에는 그 타이틀로 구분하는 게 쉽겠죠. 예, 얘도 타이틀을 0603 선물 종합 차트 이렇게 돼 있죠. 참고로 이 파이 인스펙트는 실행해 보려면 파이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행을 하실 때 그냥 클릭하지 마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서 파이 인스펙트를 런 시켜야 돼요. 그럼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죠. 자, 이 중에 1 볼까요? 1 구조 1. 요거 실행한 게 사라졌네요. 자, 다시 실행한 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업 종합 차트 윈도우즈 내에 있는 컨트롤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1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1에 관해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보시면 오토 아이디가 2008, 여기도 2008 나왔죠. 컨트롤 아이디. 그리고 클래스는 버튼 클래스이고 있는 정보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렉탱글 이게 그죠? 1425 340 1445 360 일치하죠. 이 1 버튼의 왼쪽 위 오른쪽 아래 그 픽셀 정보인 거죠. 비지블이냐 뭐 보이니까 비지블이겠죠. 트루. 또 뭐가 있을까요? 딱히 이제 더 많은 정보는 없네요. 그죠? 버튼이 몇 번째 버튼으로 그 인식이 되는지 그거는 얘가 없네요. 여기는 버튼 22다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죠. 그죠? 이런 거 정보를 이거와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그 오토하키에도 있죠. 오토하키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액티브 윈도우 인포라고 오토하키 설치하면 같이 그 깔리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용하시냐면 이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면 1 위에 올라가면 1 관련된 정보를 줍니다. 이 정보를 이 마우스가 움직이면 정보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정보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딱 올려놓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윈 키하고 A 키를 키보드에 윈 키와 A 키를 누르면 이게 다 고정이 된다는 거죠. 정보가 풀려면 다시 눌러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 1 위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고 키보드 윈도우즈 키와 A 키를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들이 안 바뀌고 있죠. 안 바뀌고 있죠.
다시 컨트롤 윈도우즈 A 버튼에 올려놓고 윈도우즈 A. 이게 딴 데로 자꾸 가버리네요.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의 키 정보를 먼저 가져가 버리는 것 같아요. 혹시 영향을 받을지 모르니까 저거 해놓고 다시 윈도우즈 A. 알림으로 가버리는군요. 자, 그러면 놔두고 자, 1 버튼 위에 올려놨을 때 보시죠. 클릭을 했어요. 올리면 자, 여기 클래스 NN 정보가 나올 텐데 그 버튼 클래스에 NN은 이제 이 번호죠, 번호. 몇 번째 버튼이냐 이런 거. 1은 28번째 버튼이라고 그러네요. 텍스트에 거기에 적혀 있는 버튼에 적혀 있는 텍스트는 1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오토하키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이 버튼 그 넘버는 28번인데 지금 파이썬에서는 22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뭘 사용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오토하키 매크로를 이용해서 정보를 가져온다 그러면 이 오토하키가 제공하는 버튼 28을 사용해야 됩니다. 28을. 그러나 오토하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코딩한다 그러면 버튼 22를 사용해야 돼요. 버튼 22를. 아니면 이렇게 사용하시든지. 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자, 월, 주, 이렇게 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에서는 월에 대해서 버튼 20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이쪽에서 볼 때는 버튼 26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파이썬은 20이라고 하는데 오토하키 쪽에서는 26이라고 보고 있죠. 버튼 번호를. 년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년. 위에 년이 있겠죠? 년. 파이썬은 19라고 보는데 오토하키에서는 25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6만큼 차이 나네요. 6만큼. 1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는 20인데 오토하키 쪽에서는 28로 보고 있죠. 6만큼 차이 나고 있네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6만큼 차이 나는 그런 일관성은 유지하고 있겠네요. 예를 들면 자, 1, 3, 20, 30, 120, 120 요 버튼이겠죠. 요 버튼. 그죠? 틱봉 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잖아요. 그죠? 이 120에 대해서 오토하키는 버튼 17번이라고 하는데 그 파이썬에서 버튼 11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6만큼 차이 나죠. 비교해보면 파이썬이 6만큼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게 이제 그 어느 정도 버튼의 정확한 그 넘버는 다른데 각각의 버튼에 대해서 6만큼 차이 나도록 그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보면 자, 1은 버튼 28이잖아요. 주는 27이고 그러면 이 그 돋보기 버튼은 이건 그냥 버튼이 아니네요. 클래스에는 AFXWND 11027 이렇게 나오네요. 예, 좀 다르죠.
접근하는 게 그 쉽진 않아요. 정보를 얻어내는 게. 왜냐면은 종목 검색창 열기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없으면 찾는 게 쉽지는 않죠. 자, 어찌되었든 이 구조를 이렇게 얻어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 함수라는 거죠. 이 함수. 그죠? 네, 윈도우즈가 가지고 있는 그 내부의 스펙을 이렇게 찍어볼 수 있다. 그죠? 자, 지금 이 버튼을 눌러볼 건 아니고요. 1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된다. 클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클릭을 하고 싶다. 1 버튼을 클릭하고 싶다. 1 버튼 클릭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1 버튼이 그, 자, 1 버튼이 버튼 28이니까 버튼 22가 되겠죠. 버튼 22가 되겠죠. 그거를 클릭을 해보자고요. 클릭을. 자, 저 윈도우즈 내에 있는 1 버튼을 클릭하게 해보자. 그거죠. 자, 이제 정보는 다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타이틀만 정했고 요 윈도우즈에 접근해야 되는 객체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윈도우즈에 접근할 수 있는 코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타이틀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 윈도우즈 객체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 파이겟 윈도우 정보를 얻어내는 파이겟 윈도우 GW를 이용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메소드를 이용할 거냐면 get 윈도우 타이틀. 그래서 이 타이틀을 주는 거죠. 타이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주고 활성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활성화. 그리고 나서 이 윈도우 내에 있는 1 버튼을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view tton 22번이죠. 이렇게 클릭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월 버튼이 눌려져 있다고 합시다. 월 버튼이. 그러면 이거를 실행하면 1 버튼이 눌러줘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get window title. get window title. 철자가 잘못됐나요? get window title. 윈도우 타이틀이 아니고 윈도우즈 위드 타이틀. 다시 실행. 자, 월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리스트 오브젝트 has no attribute to activate. 액티베이트가 작동을 안 한다.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타이틀이 같은 것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0603 선물 종합 차트 해놓고 연결 선물 지수 했는데 연결 선물 지수가 아니고 뭐 다른 T가 덧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전부 다 선업 종합 차트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중에 몇 번째 걸 원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찾은 거는 하나밖에 없지만 0번째라고 합시다. 그래야 이제 정확히 지정이 되는
이게 되겠죠. 실행. 자, 월봉 차트가 있죠. 버튼 22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오브젝트 해수 노 트리뷰트. 네. 그러면 이 방법 말고 앞에 1 이러고 있는 것도 있었죠.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어느 게 먹힐지는 모르니까. 1 버튼도 없다. 음, 그러면 이게 윈스펙 객체로 혹시 그 접근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요거를 가져가서 이렇게 하고, 데스크탑의 윈도우 여기에다가 타이틀을 주는 거죠. 타이틀을 이렇게 주고, 22점 클릭. 이렇게 한번 볼까요? 클릭이 됐네요. 일봉이 클릭이 됐죠. 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죠? 벌써 쉽지가 않죠. 윈을 사용할 거냐, 윈 스펙을 사용할 거냐, 그거를 좀,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실행을 해봐서 되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 가야 되겠죠. 자, 이게 22가 아니고, 그 버튼 번호가 아니고, 그 위엔 타이틀을 이용해서 클릭하는 것도 되는지 볼게요. 자, 실행. 일봉에 클릭되는지 보세요. 클릭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 뭘 할 거냐면요. 이 정보를 좀 더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추공, 버튼 15니까 버튼 6을 빼주면 버튼 9가 되겠네요. 그죠? 그 타이틀은 없으니까 이게 22이고 일봉 버튼이죠. 일봉 차트 가져오는 버튼이죠. 그러면 더 가져오기 버튼이 있다는 거죠. 그죠? 더 가져오기 버튼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연속조회 버튼이죠. 연속조회 버튼인데 그게 9번이라는 거죠. 9번. 6을 빼면 그죠? 9번이죠. 자, 9번. 자, 한 번에 몇 개씩 더 가져올까요? 하나 600인데 한번 클릭을 해보면 300개씩 늘어나는 것 같네요. 약 300개씩. 일봉에서 600인데 더 가져오기.
600개씩, 이거는 600개씩 늘어나고, 1800. 총 한 5번 정도 누르는 것 같네요. 시도를 해볼게요. 차트, 산업종합 차트. 처음에는 이렇게 600개 중에 한 94개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600개 중에 200개 보여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이제 600개가 아니고 요거를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까지 눌러주네요. 그럼 한 5번 클릭을 해볼까요? 5번. 연속조회 버튼을 5번을 클릭을 해볼게요. 오. 그래서 이거를 실행. 네. 일본 버튼, 혹시 월봉 버튼이 눌러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본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정보를 더 많이 가져오게끔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차일드 윈도우인데 독립 실행으로 바꿔주고 해야 되겠죠. 월봉으로 누르는 상태에서 일봉을 누르고 이 연속조회 버튼을 한 5번 정도 누른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독립 실행 상태죠. 자, 월봉이 눌러져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실행하면 일봉을 누른 후 연속조회 버튼을 5번을 누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행을 해볼까요? 자, 불필요한 프린팅은 지금 제거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혀 다른 코딩이 들어가면 보통 2줄을 이렇게 띄우죠. 실행 3, 2, 1 시작. 네, 일봉 눌렀고 여기 지금 600개였는데 3600개로 늘었죠. 그죠? 예, 뭐냐면 600개씩 더 가져오라는 걸 누른 건데 65, 30 그러니까 3000개가 더 와서 원래 600개 3000개가 더 와서 3600개가 된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200개가 보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3600개 데이터가 와 있잖아요. 그거를 이 텍스트 창을 누르면 이게 나타나죠. 이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엑셀로 저장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클립보드로 복사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트 창을 눌러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한 몇 초 정도 걸리나 볼까요? 창이 뜨고 나서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1초, 2초, 3초. 안전빵으로 한 5초 정도 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게 오른쪽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알캡처로 이 봉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할까요? 370에 한 100, 370에 100 정도. 안전한 데가 어딜까요? 안전한 데가 여기가 안전할까요? 100에 100에 100? 100에 100? 100에 100? 조금 야, 자, 120에 90 정도 할게요. 120에 90. 이 정도 클릭, 이쯤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겠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전혀 다른 게 나오죠.
거기에서 누르는 거, 여기서 누르는 거 다르죠. 그러니까 허 벌판에서 눌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0에 100 정도가 허 벌판이다 이거죠. 차트가 이게 그 왼쪽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차지하고 수도 있고, 여기만큼 해서 하면은 봉이 여기에 존재해가지고 전혀 다른 메뉴가 나타날 수도 있죠. 팝업 메뉴가.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 팝업 메뉴가 나오도록 하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120에 100 정도의 위치를 클릭하는 거 할게요. 여러분의 해상도가 다르면 여러분이 지금처럼 그 위치를 적당히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적당히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클릭을 해야 되죠. 클릭을. 클릭. 어디를 클릭할 거냐면요. 0 플러스 120 X좌표죠. 그 다음에 Y좌표 90 정도였나요? 좀 할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90. 탑 레프트는 뭐냐면요. 탑 레프트는 뭐냐면 윈도우의 탑 레프트는 여기 정보를 주는 거예요. 튜플 형식으로 주는 거죠. 그 중에 0번째는 이제 X좌표가 되겠죠. 요거의 X좌표. 거기에서 이만큼 가겠다는 거죠. 120만큼. 그리고 1번째는 튜플의 1번째는 Y좌표가 들어있죠. 이 지점에 Y좌표가 들어있죠. X좌표 이만큼 가고 90만큼 증가를 시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쯤 되는 곳을 클릭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클릭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치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 위치에서 오른쪽 버튼을 right 클릭. 자, 그러면 여기 콕 찍은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겠다는 거죠. 그죠? 위치를 정한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를 수도 있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를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팝업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팝업이 나오는지 주봉 지금 하려는 거는 이 1봉 버튼 누르고 연속조이 버튼을 뭐 지금 누르는 거는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죠. 실행 한번 보겠습니다. 팝업 메뉴가 제대로 나오는지. 네, 나왔죠. 이렇게 하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버튼을 누르려면 안 보여도 클릭이 되나요? 안 보여도 클릭이 될까요? 자, 안 보여도 클릭이 되는지. 차트.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연속 조회 버튼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줄이면 눈이 안 보일 거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명령으로 저쪽에 가서 마치 누르는 것처럼 작동을 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연속 조회 버튼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작동을 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한번 해보죠. 실행. 예, 시작. 되네요. 자, 연속 조회 버튼 눌렀죠. 600개밖에 없을 텐데, 여기 3600개 와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도 가서 클릭하는 것처럼 되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는 게 불가능한데, 코딩으로는 클릭 흉내를 내는 거죠. 코딩으로 클릭을 하는 거죠. 그죠?
세팅으로.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그, 그 텍스트 창을 이걸 눌러서 이 창을 나타나게 해야 돼요. 자, 시간이 좀 걸리죠. 어쨌든 그러면 마우스로 클릭할 수도 있고 키보드 탭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도 있어. 탭을 눌러볼까? 한번. 이상하다. 왜 탭이 안 되지? 탭이 안 먹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혹시 또 방해받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지워보겠습니다. 방해받을 수 있으니까. 알캡처나 뭐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탭이 그러다 안 되네. 아니면 아래로 버튼을 누를 수도 있겠죠. 그죠? 아래로 버튼. 탭이 아니라 아래로 버튼이군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타난 팝업 메뉴에 아래로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번. 13번 누른 다음에 여기를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텍스트 창, 데이터가 나오는 텍스트 창이 열리겠죠. 13번 아래로 버튼 누른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른 거죠. 키보드로. 자, 이게 이제 팝업 메뉴가 나타나는데, 팝업 메뉴. 여기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그 키보드의 다운키, 화살표 다운키를 13번 눌러야 돼요. 점, 프레스, 누르기, DOWN 키를 눌러라. 횟수는 몇 번이냐면 13번 누를 거예요. 13번 누른 다음에 엔터를 눌러야 되겠죠. 엔터 이어서. 그죠? 횟수는 안 적어도 되겠죠. 이렇게. 자, 실행해 볼까요? 이미 이 3600번 이제 둘, 셋, 넷, 다섯 눌러봤자 뭐 의미가 없죠. 자, 어쨌든 실행해 볼게요. 시작. 일봉 눌렀고, 시간 지나서 나타났죠. 여기 텍스트 창 나타나는 것까지 됐죠. 예. 여기에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죠. 예. DN이라고 적어야 될지, DOWN이라고 적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 키보드 키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키보드 키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그 전체적인 키보드 키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거를 실행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정보는 뭐냐면요, 요겁니다. 요거. 네. 자, 요게 뭘 주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뭘 주는지 여기에 쫙 나타나겠죠. 자, 한 번만 실행해 볼게요. 저 정보는 파이 오토 GUI의 키보드 키스라는 정보를 출력하라 그러면 이렇게 잔뜩 출력이 되는 거죠. 예. 그게 한번 보시죠. 어떤 건지. V 뭐 컨트롤 A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12 자, 키보드 키에 대한 정보를 다 출력을 해주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네. 여기 이제 그 영어로 다운을 찾으면 되겠죠. 그 DN인지 DOWN인지 찾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 찾기
닫기 DOWN. 네. 그러면 이쯤에 이렇게 있다고 나오네요. 다운 DOWN. 네.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막아 놓을게요. 이제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데이터를 클립보드로 복사를 누를 거예요. 이게 메모리로 가져올 거예요. 메모리에 가져온 거를 코딩을 통해서, 그게 가로 세로 데이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다룰 수 있는 그 판다스에 데이터 프레임 객체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려면 이 텍스트 창이 열린 다음에 좀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 줘야 되겠죠. 여기서 탭을 한 번, 두 번 누르면 이쪽으로 오네요.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복사가 되겠죠. 엔터를 누르면, 그죠? 엔터를 누르면. 자, 바로 탭 누르고 그 엔터 누르면 안 되죠. 그게 엄청나게 빨리 탭 엔터가 될 텐데 창이 아직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창이 나타나는 동안 기다려줘야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한 3초는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5초 정도 기다리고 할게요. 기다리고 그 다음에 탭을, 키보드 탭 누르는 거를 두 번 해야 되죠. 그죠? 키보드 탭 누르는 걸 두 번 해야 돼요. 탭 TAB 수는 두 번, 그리고 엔터를 눌러야 되겠죠. 이게 어떤 기능이냐, 자, 이게 아니고, 텍스트 창 눌러서 1초, 2초, 3초, 5초 기다린 다음에 탭 눌러서 엔터. 그래서 복사가 된다는 거죠. 뭐 메모리 복사되니까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나타날 수 있겠네요. 뭘 해볼까요? 자, 여기다 붙여넣기 컨트롤 V 하면은 여기 지금 메모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메모리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여기다 하려는 게 아니고 코딩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클립보드로 복사, 이거죠. 이거는 텍 팝업 메뉴에서 텍스트 창 메뉴 클릭, 선택이라고 했죠. 클릭은 아니고 선택이죠. 키보드로 선택을 한 거죠. 키보드를 통해서 복사를 했고요. 복사를 했다면 닫아줘야 되겠죠. 닫는 게 어떻게 하죠? 자, 여기 열렸을 때 탭을 한 번, 두 번 눌러서 엔터를 쳤고, 다시 탭을 눌러서 텍스트 윈도우 종료로 가야 되겠죠. 자, 탭을 지금 상태에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야 저기 가네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종료가 되겠죠. 윈도우즈가. 자, 복사하는 시간은, 클립보드로 복사하는 시간은 그렇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 1초 정도만 여유를 줄까요? 그 다음에 1초 내에 메모리로 다 복사되겠죠. 메모리에서의 그 작업은 빨라요. 세 번 누르고 탭을 세 번 누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창이 닫히는 거죠. 네, 창이 닫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창이 닫히는 것까지. 자, 텍스트 창 닫기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
실행해 볼게요. 텍스트 창 열고 클립보드로 데이터를 복사한 다음에 닫는 것까지죠. 자, 실행. 일봉 누르고 텍스트 창 열어서 복사 누르고 3번 해서 닫는 것까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메모리로 그렇죠. 클립보드 복사를 해 놓은 상태죠. 데이터를. 그거를 이제 판다스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가져오는 걸 이제 코딩을 해야 되겠죠. 자, 판다스에 그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판다스에 리드 클립보드 그렇지, 클립보드 이렇게 하면 그 데이터가 온 거죠. 그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떤 거냐면 연결 선물 지수죠. 연결 선물 지수. 선물은 퓨처. TYO 퓨처. 프라이스. 데이터 프레임 객체라는 거죠. 이렇게 하죠. 요거 한번 찍어 볼게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프리 찍어 볼게요. 실행. 3, 2, 1 시작.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가서 클립보드 닫고 네, PD is not defined. 판다스가 임포트가 안 됐네요. 판다스 P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간단하게 다시 실행. 3, 2, 1 프롬 시작. 복사 버튼 누르고 복사된 거. 자, 이렇게 나왔죠. 예. 이상한 것도 같이 나왔네요. unnamed 5, 6 해가지고 메모리에 우리 눈에는 지금 눈에는 요것만 보이는데 요것만 보이죠. 여기만 보이죠. 자, 요것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이 텍스트 창이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 이것도 같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비어 있는 거 뭔가가 있죠. 예. 확장하면 컬럼이 하나 더 있나요? 컬럼을 확장하면 이게 요 위에 뭔가 여기 비어 있는 게 여기 말고도 또 숨어 있는 게 또 하나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네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만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만. 그러나 지금은 그 기능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 요거를 이제 가져온 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그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로 저장하기. 이것도 이제 추적 처리해도 되겠죠. 자, 엑셀 파일로 저장하기. 클립보드로 복사된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객체로 전환. 그죠? 전환했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엑셀로 저장한다. 이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객체를 엑셀 파일로
엑셀 데이터로 저장하기.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 객체에 기능이 있습니다. to 엑셀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엑셀 파일이 저장될 그 경로를 정해 줘야 되겠죠. 네. 경로하고 파일명하고 그 XLSX 그 익스텐션 네임이라 그러죠. 확장명. 그죠? 그리고 이제 저장될 쉬트 네임이 엑셀 파일 내에 그 쉬트 네임이 필요하죠. 북이라는 개념을 쓰고 그 북 내에 쉬트가 있는 거죠. 쉬트 네임 이퀄 선물 지수, 연결 선물 지수 이렇게 해볼까요? 뭐 이 한글이 안 되면 영어로 바꿔주기로 할게요. 자, 대신 이제 경로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줘야 되겠죠. 이게 마이 워크 디렉토리가 이제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XLDB 하위에 있는 XLDB 디렉토리에 넣기로 할게요. 자, 코딩을 하려면 F를 붙여주죠. F를 포맷. 경로는 어떻게 되냐면 저기 변수명을 그냥 전역 변수명을 갖다 쓸 거예요. 갖다 쓸 때 이 중괄호로 묶죠. 여기에 여기에 하위 디렉토리에 XLDB라는 하위 디렉토리가 있고 거기에 파일명을 뭘로 줄 거냐면요. future price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저장이 된다는 거죠. 실행해 볼게요. 실행. 이게 나타나는 게 5초 이상 걸리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 현재 여기까지가 지금 워킹 디렉토리인데 XLDB 하위 디렉토리 밑에 퓨처 프라이스라는 이게 생겨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XLDB에 가서 퓨처 프라이스 이걸 열어보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왔습니다. 자, 데이터가 왔어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데이터를 해보시죠. 자, 이거하고 비교해보시면 7월 7일, 7월 8일, 맨 위에 게가 7월 8일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맨 위에 거를 레이블로 사용한 거잖아요. 레이블로.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죠. 레이블로 생각하는 문제가. 그래서 지금 따듬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컬럼 두 개를 추가로 붙어 있는 컬럼 두 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레이블처럼 인식하고 있는 거를 데이터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죠? 네. 이것도 뭐, 그, 키가 자동으로 0,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키를 이 날짜로, 인덱스를 날짜로 사용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거는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게 충분히 되죠. 가공한 다음에 이제 저장하면 되겠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키움닷컴에서 제공하는 그 영웅문 깔아서
턴업 종합 차트 창을 열고 독립 실행을 시켜서 이 윈도우즈가 인식되게끔 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컨트롤들에 대한 정보 알아냈고, 그래서 필요한 연속 조회 버튼 눌러서 충분히 많은 데이터 오게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충분히 와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 창을 선택을 해서 나타나면 클립보드로 복사를 하고 닫은 다음에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을 데이터 프레임 캡처로 전환을 한 후 엑셀 파일에 저장하는 것까지 했죠. 이제 이 데이터 내용을 보니까 약간 가공을 한 다음에 저장하면 더 좋겠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과정을 강의를 했고요. 자, 여기에 관련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러면 봐서 필요하다면 제가 이제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그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